예,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몰탈에 대한 영상이에요. 레이어드 현상이라고요. 레이어드, 우리가 옷을 겹쳐 입죠. 몰탈을 사용할 때 레이어드 현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서 원인으로 오늘 한번 가볼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몰탈 믹싱을 하면 요 통에 나중에 물이 차오르고 모래가 가라앉고 계속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걸 거꾸로 되짚어서 그 원인,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레이어드 현상을 자꾸 겪으면서 이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몰타를 사용해 나가야 하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결과 레이어드 현상, 물이 떠요. 물이 위로 이런 통에 믹싱을 하면 물이 떠요. 그러고 물이 뜨고 나중에 여기 모래가 많이 가라앉죠. 이 안에 모래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타일 들뜸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모래가 많이 가라앉은 부분에 그대로 사용할 때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모래 성분이 강해요. 물, 시멘트, 모래가 잘 섞여 있어야지 최상의 품질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고 진동을 주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통이 떨리고 하다 보면 또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갈 때 모래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모래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요 성분을 쓰다 보면 들뜸 현상이, 우리 하자의 원인 중 하나, 타일 하자, 수많은 타일 하자의 원인 중 하나인 들뜸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들뜸 현상의 하나가 이 모래를 밑에 이 레이어드 현상이 있을 때 섞어주지 않고 밑에 있는 모래를 썼을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드 현상, 들뜸 현상의 하나는 또 굳은 후 두드림, 손으로 두드리는가, 굳었는데도 더 비비고 약간 탈락했을까 말까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다 또 사춤하고 그냥 마무리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물을 다 흡수한 후에 망치질 탁탁탁 때리는 거. 비비세요. 여기 나왔는데요. 비비세요. 이제 안 움직여. 저기 형, 여기 끝에 여기 나왔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망치 방 두들기면 탈락한다 그랬죠. 망치가 망치를 두들기면 탈락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두는 망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강의에서 비비는 거, 무작정 비비는 것과 망치의 조합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뜸 현상은 또 하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 들뜸. 타일이 시공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 2년 뒤에 그냥 들뜸 현상이 있어서 툭툭 떨어지는 현상. 몰탈에 수분이 많이 없을 때, 푸석푸석할 때, 내 몰탈 자체가 푸석푸석할 때도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전 강의 역시 복습인데, 고대질에서 푹 레미탈을 떴는데 이게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을 때는 굉장히 된 그런 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시공이라고 절대적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분이 좀 없을 때 들뜸 현상이 있을 거고, 시멘트의 부배합이라고, 제가 부배합, 빈배합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배합은 이 타일에 몰탈 접촉했을 때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방해합니다. 시멘트가 수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오히려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시멘트, 모래가 아니라 시멘트, 건조된 시멘트는 저희가 쓰는 시멘트는 자기 몸뚱이 있죠. 자기 부피 자기 중량의 8배의 물을 흡수한다고 해요. 흡수. 일단은 시멘트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입자가 있으면 물을 일단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해버려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건조돼 있으니까요. 모래도 마찬가지고 흡수하는 역할, 일단 흡수해요. 이 때문에 시멘트가 너무 많으면, 일정 수치보다 많으면 시멘트를 더 넣었어요. 통 안에 부배합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더 빨아들이겠죠. 계속 빨아들이겠죠. 이 시멘트가 8배의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믹싱을 한 통 안에다가 시멘트를 더 부었어. 그럼 부배합이 일어나겠죠. 그럼 물을 더 흡수하기 때문에 더 잡고 있어요.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낼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부배합 같은 경우는 타일을 딱 보면 밥이 안 묻어있고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툭 떨어지는 경우가. 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멘트 부배합도 들뜸 현상의 하나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더 없을까요? 이제 계절 있지 않을까요? 계절. 우리가 겨울철에 시공하다 보면 아무리 난방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전날부터 온풍기라든가 뭘 틀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온도가 마이너스 뭐 10도 15도로 내려가면은 붙이는 동시에 얼어버리죠. 몰탈이. 아무리 뭐 또 이런 보양 작업을 잘 하고 뭐라 할까요? 돼지골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물을 데우는 그런 기구를 쓴다고 해도 영하 15도, 10도에서는 바로 순간적으로 그냥 붙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수분도 없을 경우는 정말 최악이죠. 수분이 얼어버리면 그나마
붙어있기라도 해요. 예, 붙어있기라도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봄에 돼봐야 알죠. 녹을 때 탈락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공이긴 한데 그나마 수분도 없을 때는 그냥 떨어져 버리죠. 예,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있다가 우르르 떨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0도, 15도 정말 추웠죠. 추운 겨울일 경우에는 요즘에는 시공을 좀 자제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계절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어버린 타일이 봄에 되면은 덩덩덩덩 울리죠. 물이 얼어 있어서 흡수를 못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덩덩덩덩덩 울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뜸 현상 결과를 먼저 봤어요. 예, 들뜸 현상 결과. 그 결과의 하나로 요거 레이어드 현상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레이어드 현상은 저희가 믹싱을 하면 이런 큰 통에 저희가 흔히들 믹싱을 하죠 지금. 그쵸? 물통에다가 물통을 커팅을 해서 이제 믹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물음표 이 안에 시멘트랑 메미탈 40kg 기준 40kg 기준을 5포 부시는 분도 있고 4포 부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4포나 5포 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4포를 붓고 왜 5포를 불까요? 3포 부시면 안 되나요? 2포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5포를 가득 불까요? 왜 4포를 가득 부어갖고 물을 막 넣어서 힘들게 막 갤까요? 그러면은 레이어드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중이 더 많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하중이 더 많기 때문에 밑으로 더 쉽게 가라앉고요. 고대질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팍팍 찍을 때마다 고대질을 푹 넣을 때마다 표면이 울리기 때문에 밑으로 모래가 축축 가라앉아요. 물이 뜨고 가뜩이나 중력 때문에 굵은 모래 입자가 아래를 가라앉고 가벼운 물이 뜨고 하는데 가뜩이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대로 팍팍 찍어뜨면 울리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가라앉죠. 거기다가 시멘트 통을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이동을 하면 그 큰 통이 이동을 합니다. 더 울려요. 방방방방방방 울리면서 이동을 하죠. 그럼 모래가 탁탁탁탁 가라앉으면 물이 쫙 떠오르죠.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작용인데요. 근데 5포, 4포를 놓고 그 힘들게 그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우리가 아직 초보라고 가정했을 때 4포, 5포를 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베테랑 분들이나 숙련분들은 4포, 5포 쓰는데 1시간 내외로 씁니다. 예, 저도 5포를 쓰는데 보통 그냥 장벽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예, 5포를 계속 소진하는데 40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40분에서 50분 사이. 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초보 시절 때 쓸 때는 정말로 한 장을 붙이기가 힘든데 5포를 개나요. 한 장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한 장 붙이면 거의 뭐 점심시간 돼서 타임머신 탄다 그러죠. 예, 한 장 붙이면 거의 몇 시간을 주무르고 있을 때도 있는데 5포나 4포를 호기롭게 개버립니다. 현장에서. 예. 그러면은 레이어드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죠. 내가 타일 갖고도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데 물은 계속 올라오고 붙지는 않고 계속 단차도 못 맞추겠고 물은 계속 올라와서 컨트롤도 안 되고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죠. 저희가. 거기다 물이 많으면 모르는데 물을 적게 넣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나마 물을 적게 넣었다고 가정해보시면 그 푸석푸석한 밥을 계속 뜨시는 거예요. 계속 뜨시고 거기다 대고 문지르고 또 띄어지고 시간이 없고 들뜸 현상 벌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4포에 5포를 많이 넣고 내 실력보다 많이 넣고 이 레이어드 현상을 계속 겪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가라앉습니다. 많이 물이 올라오고요. 그 중간에 믹싱을 믹서기로 계속 꼼꼼하게 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중간중간에 계속 돌려주시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붙이셔야지 하자가 없겠죠. 저는 아직까지는 빨리 많이 붙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드립니다. 강조 드릴게요. 중간에. 자, 중간중간에 믹서기로 많이 돌려주셔야 돼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가 잘 배합되도록 레이어드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그 전에 왜 우리는 5포, 4포를 갤까? 내 실력은 3포에서 2포일 수도 있어요. 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거나 컨트롤이 쉽게 적당량을 3포나 2포를 믹싱해서 쓸 때는 훨씬 물이 덜 올라오겠죠. 양이 적기 때문에 아래로 받는 하중도 적고요. 굉장히 질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믹서기로 믹싱을 덜 해도 되고 손으로 물을 약간 첨가해서 되질 때 손으로 약간 물을 첨가해서 그대로 살살살살 시야기를 저희가 탄다 그러죠. 살살살살 믹싱을 하면서 떠도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생각할 때 의뢰 이러려니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뢰 남들도 4포 넣으니까 4포, 5포 넣으니까 5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실력과 내 시간과 내가 이 시멘트 통에 있는 시멘트를 적당량을 소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면서 내 실력과 비례해서 그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는 무심코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믹서기로 돌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이번 시간에 다루기에는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다룰게요. 몰탈에 대한 거는. 그래서 믹싱을 중간중간에 레이어드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네, 계속 믹싱을 해주시는 게 하자. 들뜸 현상을 방지하는 이 많은 수많은 더 이유가 있겠죠. 들뜸 현상을 방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과에서 원인으로 갔죠. 원인은 이런 현상,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자, 이제 다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레이어드 현상의 다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흔히 물통을,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물통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긴 거를. 이럴 때 레이어드 현상과 이 넓은 다라 있어요. 고무다라 같은 거. 이거를 쓸 때 여기에 믹싱을 할 때 레이어드 현상이 달라요.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이 용량이 커요. 예. 용량이 큽니다. 예. 이거는 다라가 넓고 한데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근데 이건 깊어서요. 레이어드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하중이 많이 깊으니까요. 깊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넓고 퍼져 있어서 깊지 않아서 하중이 분산되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드릴게요. 깊어요. 깊습니다. 예. 그래서 가라앉는 속도나 무게, 중력의 영향이나 가라앉는 속도나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 그 현상도 다르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큰 통일수록 레이어드 현상이 있어요. 용량이 크니까 우리가 숙련공무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시공할 때 굉장히 편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 대신 믹싱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중간에 한두 번씩 내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굳어가니까 밑에 모래 성분이 많아서 굳어가기 때문에 계속 믹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를 간과하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시공을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외쪽 품질, 줄눈과 단차, 면 다 맞춰 놓으셔도 내적 품질 그냥 드럼 현상이라든가 탈락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헛한 거죠. 하나마나라는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통의 모양, 몰탈, 통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 레이어드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을 건데, 예,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게 있게 다루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들뜸 현상, 또 하나,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고, 주위에서 보고, 느낀 들뜸 현상의 하나가 우리가 흔히 퐁퐁을 넣는 거는 정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첨가물을 넣는다는 거는, 시멘트를 부배합, 빈배합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근데 이제 매도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착 강화제, 시멘트 몰탈에 넣는 접착 강화제인데, 보면은 타일용이라고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주로 미장할 때 많이 쓰시는데, 타일용이라고 이렇게 매도몰 때 접착 강화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량 넣으면은, 이제 현장에 가시면 아마 그거를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진짜 쓰면 좋아? 그거 쓰면 어떻게 돼? 그걸 쓰면 더 실력이 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실력이 늘진 않아요. 예. 근데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충분한 함수율로 어떻게 잘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사항, 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매도물을 잘못 사용하실 때, 매도물이 흔히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하세요. 물을 잡는다고, 그대로, 쫀득쫀득하게, 그 상태, 몰탈의 상태를 쫀득쫀득하게 유지하고, 잡고 있는다고 하세요. 그냥 그대로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놓고, 그렇게 딱 잡고 있어요.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딱 잡고 있는다고 해요. 그 상태 그대로.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써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함수율을 모르고 함수율을 신경 안 쓰시고 물을 대충대충 넣으시고 너무 쫀득쫀득한 찰기로 붙이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밥도 충분히 안 떠요. 밥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쫀득쫀득한 게 좋다고 수분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거를 밥도 많은 양을 안 뜨시고 살짝 뜨시고 위에다가 살짝 얹혀놔요. 살짝. 아래 타일을 붙이고 위에다 살짝 얹혀놔요. 비비지고 흔들고 뭐가 없어요. 압축이나 때리고 하는 게 없이 살짝 이렇게 올려놔요. 그냥 벽만 스치게끔. 벽만 스쳐서 살짝 이렇게 탁 올려놔요. 밑에 타일에다가. 살짝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현장용으로 야만한다 그러죠. 야만하는 경우가 다 거의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매듭물 쓰시는 분들. 예. 물이 안 올라오니까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하세요. 예? 막 고대질, 빈 고대질하고 믹싱하고 뭐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듭물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제가 쓰라 말아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그렇게 물이 안 올라오고 내가 빨리 붙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 밥을 충분히 떠주고 뭐 어떻게든 하면 좋은데 예. 밥을 그렇게 뜨시고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냥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제가 편히 표현하는데 애기 엉덩이 때리듯이 때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기저귀 채워놓고 톡톡톡 때리듯이 그렇게 비유해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때리시면 그냥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탈락해요. 이렇게 해도 그냥 탈락합니다. 이렇게 해도. 매도몰을 사용하시는데 매도몰이 문제가 아니라 매도몰은 뭐 1차적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걔는 잘 모르지만 매도몰을 뒤로 하고라도 밥을 충분히 뜨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충분히 해서 더 물이 안 올라오고 물을 잡고 있는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을 나눠줘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을 잡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더블침의 원리가 물을 잡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물을 나눠줘야 좋은 겁니다. 이 성분들이 이 몰탈이. 근데 매도몰은 어찌됐든 간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물을 잡고 있는다 안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저희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알고 밥 양도 충분히 하고 함수를 충분히 해서 쭉쭉 밀어서 붙여주시고 흔들고 비비고 때리고 해서 압착을 꽉 시켜주셔서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 부배합도 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멘트를 많이 넣어서 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물을 나눠주는 그런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이어드 현상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매번 겪어서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잘 이용해야 될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잘 믹싱을 해서 물을 또 첨가하고 모자르면 시멘트나 이런 모래가 계속 물을 좀 흡수하는 편이죠. 흡수하고 사용하다 보면 어디 밥 먹고 오면 또 굳어있고 그렇죠? 굳어있고 뭐 증발하고 굳어있고 물을 또 첨가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물을 또 첨가해서 충분한 함수율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아야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드럼 현상, 들뜸 현상이 없을 것 같아요. 들뜸 현상 중에 하나인 레이어드 현상이었고요. 정말 마지막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저희가 붙인 데만 집중해서 물에서 다 건져 올리고 마지막에 나온 모래기가 많은 그런 시멘트로 몰탈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고집 가지신 분들 많아요. 위에 현장에 가면 위에 물을 다 쓰시고요. 밑에 모래가 가라앉아 있는데 시멘트는 몰탈은 끝까지 써야 돼. 끝까지 쓰고 개야지. 그래야 돼.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몰탈에 질이 괜찮다면은 좋아요. 근데 아래 모래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도 나는 끝까지 이걸 쓰고 바닥에 있는 것까지 박박 긁어 써야 돼. 쓰고 나는 다시 몰탈을 개야 돼. 라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격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욕먹을 수 있겠죠? 그럼 고집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 안에 있는 거를 떠서 기준장을 흔히 붙일 때는 툭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몰탈의 레이어드 현상 몰탈 속 수분의 이해 이쪽 두 번째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몰탈 타일벽 계속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고 설명을 드리네요. 몰탈 속 수분의 이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들으면 유익한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책에는 없는 그런 실전 영상들을 이론들 좀 많이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